폴란드 전차 수주 그런 걸로 인해서 앞으로 좀 영업 실적이나 재무 구조 개선이 좀 기대가 되고요. 그다음에 현대차 계열로서 일단은 이제 그룹의 이제 후광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이제 강점이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채권부이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자 이지혜 기자이고요. 제 옆에 김상만 하나증권 파트장님 나와 계십니다. 파트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니까 파트장님을 뵐 때는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힘을 갖고 계시는 것 같고 오늘 그 괜찮은 또 종목 말씀해 주신다고 들었는데 최근 그 저희가 채권 위클리라는 코너를 하거든요. 거기에서 한 주간의 그 회사채 시장 분석 이런 거를 좀 보면 한산했다 이런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거든요. 좀 수혜측이 좀 줄었었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비수기라고 표현하는데 이 비수기가 이제 끝나가고 있는 건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어떤 상황입니까? 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어쨌든 이것도 뭐 채권 발행하는 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여름 휴가철에도 휴가도 좀 많이 가셨을 것 같고요. 이래저래 해서 지금은 좀 이게 여러 가지 액티비티가 슬로우해지는 구간이어서 좀 많이 거의 한 8월은 정말 수혜측이 진짜 많이 줄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최근에 이제 그 계획 이제 올라오는 거 집계되는 거 보니까 서서히 다시 이제 발행이 이제 증가할 걸로 좀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앞으로도 좋은 그런 기업들이 좀 많이 나와 준다면 또 내용이 또 풍부해지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마침 또 우리가 한번 이렇게 눈여겨 볼 만한 그런 기업을 소개해 주시는데 그 이름하여 현대로템 되겠습니다. 최근에 뭐 수주 뭐 얘기도 있고 뭔가 소문난 잔치이긴 하거든요. 근데 먹을 건 있는지 일단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뭐 현대로템은 이제 그 작년부터 저희 그 이제 뭐 K 방산 해가지고 뭐 그런 테마로 이제 뭐 주식시장에서는 이제 K 방산 테마주로 분류되는 뭐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고요. 원래는 이제 그런 그 철도용 차량, 그러니까 객차 그걸 이제 만드는 그런 회사였는데 그리고 이제 그런 그 방산 중에서 이제 전차라든가 장갑차 이제 그거를 이제 방위 산업을 이제 만들고 있는 그런 회사였는데 뭐 어차피 철도 차량은 뭐 이제 그냥 꾸준하게 이제 뭐 성장성은 좀 떨어지더라도 그냥 꾸준하게 이제 나오는 부분이었는데 작년부터 이제 특히 폴란드향 이제 그 거액 수주가 이제 터지면서 그게 진짜 대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최근에 이제 뭐 성장성에 있어서도 뭐 이렇게 부각이 되고 있는 좀 그런 상황이고요. 회사가 이제 뭐 설립 연도는 이제 99년인데 처음에 생긴 설립 연도는 아니고 그때 IMF 직후에 이제 그 철도 차량 그 기업들을 이제 세 개를 이제 그 정부에서 이제 통합하는 이제 구조조정을 단행했었거든요. 하나로 모은 하나로 이제 모아서 이렇게 그때 이제 다시 생겼고 그 이후에 2000년 초에 이제 그 현대차 그룹으로 이제 인수가 돼서 지금은 이제 그 대주주가 이제 현대차로 돼 있고 현대차 계열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일단 그 계열적인 그런 측면에서는 뭐 상당히 후광 효과가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등급은 생각보다 그렇게 높진 않아요. A-. 근데 대신 이제 그 등급 전망은 긍정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수익률은 그래서 등급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3년 기준으로 한 5.8% 정도 되는데 동일 만기 이제 뭐 국채 대비해서는 한 2% 정도 신용 스프레드가 있는 거고 자기 이제 피어 그룹 또래 같은 A-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등급 전망도 긍정적이니까 그 스프레드가 낮은 이제 이렇게 상대적으로 고평가돼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 사업 부분 레일, 그러니까 철도 이거부터 시작이 됐고 치고 올라오고 있는 이제 방산, 디펜스 솔루션 부분 그리고 에코플랜트도 있는데 이건 앞으로 수소 경제 역할을 하게 될지 좀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이긴 하더라고요. 사실 그냥 앞서 말씀하신 두 가지 사업부를 합해서 한 9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에코는 플랜트 부분은 뭐 일단 현재까지는 가시화되고 있는 부분은 없으니까 그거는 뭐 그렇게 잘 이렇게 뭐 이렇게 신경 안 쓰시더라도 전체 회사에
방향을 이제 파악하신 데는 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레일과 그리고 네. 방산 디펜스 예. 부분만 디펜스 잘 부분만, 신경 써서 가면 된다라고 네네. 하시면서 금리 수준까지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네. 자, 그렇다면은 투자 포인트 바로 네. 가봐야 되는데 예, 그렇죠. 그 수많은 장점 중에 어떤 것이 또 이슈가 될 수 있을지요? 예. 그래서 뭐 키포인트는 일단 앞에 두 개는 방금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이고 예. 일단 이제 전통적으로 이 그쪽 철도 차량 부분 관련해서는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거의 이제 그때 3개 회사가 이제 합쳐졌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3사 경쟁하는 체제에서 이제 이 통합이 됐기 때문에 거의 준독점적이기 때문에 시장 지위는 되게 안정적입니다. 이제 폴란드 대규모 수주 그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신용 등급이 생각보다 낮다고 말씀드렸는데 A-였죠. 네, 예. 그렇죠. 그리고 뭐 재무 구조가 그렇게 나빠서 그런 건 아니고요. 비교적 재무 구조는 뭐 안정적인 수준이긴 한데 이제 수주 산업의 특성상 이제 모든 수주 산업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주 산업이라 하더라도 예. 내가 이제 그쪽 거래 상대방에 대해서 좀 뭔가 바게닝 파워가 있으면 뭐 선수금도 많이 받을 수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현금 흐름상에 내가 수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좋은데 예를 들면 이런 거 지금 철도 차량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그 방산 같은 경우에는 내가 먼저 이제 그 투자를 해서 물건을 먼저 만들어 놓고 네. 내가 돈을 네. 조달을 융통을 해가지고 물건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나중에 물건 대금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약간 현금상 흐름상 내가 좀 이게 차입금이 좀 많아질 때가 또 많고 그래서 그 재무 구조의 약간 변동성은 좀 큰 편입니다. 정말 그러니까, 제대로 잘 만들어서 네. 줘야지 그렇죠. 예, 뭔가 실적으로 네, 눈에 예, 보일 수 있는 예. 그런 단계인가 봐요. 네, 예. 일단 뭐 요즘에 증권사 리포트도 좀 쭉 나오고 있고 이 분기 실적 뭐 예상대로였다라고 하고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좋아질 것 같네라는 장밋빛 전망들은 현대 로템 쪽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우리가 또 채권 투자는 약간 이제 보수적인 개념에서 바라볼 필요성이 있으니까 재무의 그쪽을 좀 살펴볼까요? 예. 재무적인 포인트를 보면 뭐 자산이 이제 뭐 한 4, 5조 정도에서 매출도 이제 조금씩 늘어서 한 3조 원 수준이고요. 점진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추세이긴 한데 이제 제가 약간 문제는 요 주황색으로 표시를 한 부분들을 보면 영업이익이 이제 2018년, 19년 이제 연속 적자를 기록을 합니다. 굉장히 저가 수준을 많이 한 데다가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여러 가지 주가가 이제, 많이 올랐기도 했었죠. 예. 그래서 그때 이제 돈을 못 버니까 이제 그 외부 차입금이나 부채도 늘어나서 부채 비율이 뭐 한 360% 정도 수준까지도 갔었어요. 그리고 이제 뒤에 잠깐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 당시에는 등급이 그래서 원래 이 회사가 A0 과거에 A0였다가 그게 BBB 플러스까지 두 단계나 이제 내려갔었던 그런 아팠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보시면은 일단 차입금도 그 2019년 1조 5천억 수준에서 작년 말에 이제 1조 1천억 그리고 근데 순차입금 기준으로 하면 사실 21년, 22년 사이에 총차입금은 크게 안 줄었는데 순차입금으로 하면 한 거의 한 5, 6천억 이상 줄었기 때문에 좀 재무 구조가 좀 빠르게 좀 안정이 됐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대로템 뭐 앞으로 뭐 김상만 파트장님 말씀하셨지만 폴란드 대규모 수주 계약이 있었고 사실 노르웨이도 독일 제품을 사기는 했습니다만 우리 쪽 살려고 했었다라고 얘기도 했었고 뭐 루마니아 등등도 지금 눈여겨보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거 보면은 그 방산 쪽은 확실히 뭔가 성과를 내고 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걸 또 생각해 보면 그 글로벌 각국의 그 지정학적 리스크 문제가 결국 있으면 현대로템에게는 그렇죠. 수혜가 가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게 이제 보시면은 결국에는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오픈 스토리죠. 여기를 보시면은 이제 교육 규모의 증가 추세와 국방비 지출 간의 그 반대로 가는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제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또 글로벌화가 되면서
각국들이 이제 서로 사이좋게 지내면서 교육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평화의 시대다 보니까 내가 뭐 국방비 지출을 많이 안 싸워도 되고 네. 자연스럽게 이게 2차 대전 직후에만 해더라도 글로벌 국방비 지출이 GDP의 6%나 지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 최근까지만 해도 이게 2%까지도 급감을 했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앞으로 이게 이제 거꾸로 간다는 거죠. 결국 무기도 어떻게 보면 이제 기술력이 어쨌든 네. 그거에 따른 격차나 그렇게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아주 하이테크 무기나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미국이라든가 뭐 프랑스, 뭐 러시아, 독일 이제 그런 데들이 좀 하이테크 이제 무기들이 좀 비싸고 하이테크인데 그쪽이 이제 시장이 형성이 돼 있고 네.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자체가 이제 분단 상황이고 좀 이제 그런 그 안보에 대한 것들이 인식이 높고 국방비 지출 비중도 높고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 된다는 그런 네, 것 때문에 무기를 뭐 열심히 꾸준히 자주 국. 자주 국방해서 만들어 왔고 네.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은 또 이제 제조 역량이 좀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이 무기가 한국산 무기는 되게 이제 그 평이 가성비가 좋다고 하니까 이게 아주 초 하이테크는 아니긴 하지만 네. 가격에 비해서 어쨌든 성능도 좋고 그다음에 점점 이제 예전에 비해서도 좀 더 이렇게 좀 더 하이엔드 하이테크 쪽으로도 좀 더 이렇게 발전해 나가고 있는 그런 평이 좋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이제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데 그 중에 그러니까 이 방위 산업은 이제 그 나라에서 옛날부터 이제 그 하나씩 이제 품목을 이제 정해줬어요. 네. 기업들한테 너희도 다 생산 설비가 있으니까 너는 뭐 이제 뭐 탱크 만들고 너는 비행기 만들고 뭐 너는 포탄 만들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다 분배를 해준 게 있거든요. 다 지도를 했군요. 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 분배를 해서 했는데 어쨌든 로템은 그 중에 이제 탱크를 했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하고 큰 대륙 평원에서 전쟁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그 옆에 옆 나라에 있는 폴란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 만약에 이게 북동이 자기한테 치면 일단은 뜨거워한 거죠. 일단 좀 우선 필요한 게 네. 일단 저희가 지금도 우크라이나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가 그 공중전을 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렇게 되면 3차 세계대전으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서로 자제할 수밖에 없는 거면 결국 지상전이 위주가 되겠죠. 네, 네. 그러면 지상전 중에서 결국에는 뭐 이제 전차나 네. 장갑차, 그러니까 로템이 이제 주려고 하고 있는 그런 쪽들이 자연스럽게 수요가 생겨서 폴란드에서 이런 대량 수주가 이제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바퀴도 보면 예전에는 궤도형으로 이렇게 생겼다면 이제는 네. 그 차륜용이라고 하나, 그 타이어를 그 바퀴로 이렇게 해가지고 장갑차 막 이렇게 막 예, 저도 다니는 본 것 같아요. 사진을 예, 예, 이미지를 예. 본 것 같아요. 예, 그 용어가 또 있던데. 그래요? 네, 공부 많이 하셨네요. 차륜용인가 있는데 예. 요즘엔 그렇게 다 변한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예, 네. 그래서 예, 그런 것도 예. 있고 진짜 노르웨이가 앞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독일을 결국 선택하긴 했지만은 우리나라 거를 우리나라 거 독일 거랑 이렇게 보면은 정말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 성능이 좀 비슷해졌는데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와서 정말 현대로템이 앞으로도 잘 입증만 시키면 네. 독일과 미국을 좀 넘어서지 않을까라는 네, 그렇죠. 국민으로서는 그렇죠. 그런 마음이 좀 맞습니다. 되기는 합니다. 어쨌든 지금 지정학적인 그런 이슈가 좀 빵빵 터질 때마다 수혜를 받는다라는 그런 얘기 정말 흥미로운데 어쨌든 돈을 또 잘 벌어야지 그런 부분으로 기업이 또 성장하는 거니까 네네. 그런 부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채권 시장에서 스왑 분석 좀 정리를 해볼까요? 마지막으로 뭐 수합 분석을 좀 해드리면은 일단 이 회사 이제 강점은 아까 말씀드린 방산이나 철도 차량 부분에 이제 그 준독과점적인 이제 내수 지위에 기반한 사업 안정성이 좋고 그다음에 폴란드 전차 수주 그런 걸로 인해서 앞으로 좀 영업 실적이나 재무 구조 개선이 좀 기대가 되고요. 그다음에 현대차 계열로서 일단은 이제 그룹의 이제 후광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이제 강점이고요. 약점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좀 운전자분 부담이 좀 과다하다.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근데 이게 우리가 예를 들면 방산 쪽이 뭐 어디 계속적으로 이렇게 뭐 또 좋을 수도 없고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철도 차량이 이제 또 주 사업
매출 기반이 또 다시 될 수도 있고 하는데 네, 네. 또 그런 상황이 도래하면 사실 지금 보시면 어쨌든 국내적으로만 보면 어쨌든 지금도 보면 더 이상 이제 뭐 전철이나 뭐 철도 깔 수 있는 것들이 물론 GTX나 뭐 일부 경전철 같은 경우는 계속 조금씩 더 추가가 되고 있긴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좀 많이 깔 수 있는 거는 좀 네, 약간 없어요. 한계가 좀 보이잖아요. 어.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이 좀 뭐 약점이고요. 기회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신냉동실이 도래에 따른 뭐 K방산 이제 그런 거. 그다음에 일단 현재는 1차 폴란드에서 받은 게 뭐 전체 한 180대 정도로 이렇게 예. 했다고 하고 장기적으로는 뭐 현지 생산국까지 포함해서 뭐 한 820대까지도 가능한. 근데 이제 사실은 뭐 지금은 네, 2차 계약까지 굳이 이렇게 반영을 안 하고 생각 안 하고 접근해도 무방합니다. 재무적인 네. 측면에서는. 근데 이거는 어쨌든 그냥 플러스 알파로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만약에 진짜 2차까지도 성사가 되면은 어마어마하죠. 규모 자체가 820대가 하면 규모가 하여튼 10조 원 이상 넘어가는 그런 규모니까요. 절대적으로. 정말 시나리오대로 예, 예. 됐으면 좋겠네요. 예, 예. 예. 그리고 그다음에 뭐 위협적인 요인은 결국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철도 차량 내수 쪽은 한계가 있으니까 여기도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이 이제 뭐 롯데를 비롯해서 약간 이제 그 개발도상국 쪽에 많이 진출을 해요. 네네. 그쪽에서 좀 시장 진출을 수출 시장을 좀 도모를 하는데 뭐 해외에서도 좀 약간 경쟁이 이제 해외 나가서도 좀 경쟁이 좀 이렇게 좀 심한 편이고 하니까 예. 그런 부분도 그렇고 아까 이제 이제 폴란드 우리가 지금까지 좋은 얘기 말씀드렸는데 물론 1차 그 계약한 거에 대해서 네. 일부 대금을 이제 계약금으로 이제 받고는 하긴 했어요. 근데 약간 좀 이런 건 있는 거죠. 이제 폴란드가 그렇게 또 잘 사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2차 계약까지 뭐 한 수십조 되는 거를 뭐 발주를 냈는데 폴란드도 뭐 국방비 예산을 암만 증강한다 하더라도 이거를 대금을 어쨌든 간에 제때제때 그냥 시원시원하게 쑥쑥 주는 것보다는 아예 좀 네. 약간 외상으로 좀 해서 뭐 약간 외상으로 좀 하면 안 될까요? 뭐 네.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약간 또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게 또 우리나라 그 예. 수출입은행이 대출 보증 서가지고 네, 예. 이게 만약 안 갚으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예. 약간 그런 또 예. 리스크는 그렇긴 있더라고요. 해서 예. 그러니까 이게 거래 상대방 국가가 뭐 아주 잘 사는 나라면은 물론 여기서 무기 사갈 일도 없겠지만 이게 그런 딜레마이긴 네, 한데요. 네. 예. 예. 어쨌든 약간 그런 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대금 수령이나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서는 예. 생각만큼 제때제때 따곡따곡 이제 그 물건 값을 그렇죠. 뭐 좀 받는 거에는 좀 애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은 우리가 좀 리스크 요인으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죠. 네. 그래서 오늘 회사채 현대 로템에 대해서 수합 분석을 이렇게 또 정교하게 해주셨습니다. 강점, 약점, 그리고 기회, 위험 요인 이런 거를 잘 알아야지 판단하시니까 이게 결국 채권 시장을 잘 알면 주식으로도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또 섭렵하셔서 투자 전략에 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 로템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구독의 힘이 채권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기존 영상과 추천 영상에도 좋아요 부탁드립니다.